이어서 현지에서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재현 아치스캐피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 랠리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가 최근 들어 주춤한 반면 소형주의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소형주에 대한 접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반등세를 이끌었던 거가 초대형 기술주들입니다. 이제 애플이나 메타, 알파벳 이런 것들을 비롯한 초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세를 이끌었는데 지금 어저께 보면은 내스닥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는 4월 25일 이후로 6주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으로써는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는 어저께 하락했던 거에 77%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만에 바로 이제 V자 모양의 반등세를 가동시켰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비교했을 때도 2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가 마이너스입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하루가 더 남아있지만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도 상승한다고 치면은 내스닥은 지금 최근 7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는 내스닥이 이번에 1991년 이후니까 무려 33년 만에 가장 크게 폭등한 상반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26%를 폭등했습니다. 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주들의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 러셀 2000을 보더라도 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내스닥이 올해 들어서 26% 폭등한 거에 비해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6%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스닥이 폭등한 거에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러셀 2000이 한 2.7%를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오늘까지 한 0.2%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S&P 500보다는 월등히 크게 이제 폭등했다는 얘기죠. 러셀 2000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형주들, 그동안 너무 초대형주들의 집중됐던 패닉 바잉이 점차 소형주들, 중소형주들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사인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한 애플은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MR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 소멸된 상황인데요. 애플 주가의 새로운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애플은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컨퍼런스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애플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죠. 어쨌든 단기간이니까 1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갈아치웠는데 이렇게 되면서는 애플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42%를 폭등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반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밋밋한 반응입니다. 좀 안 좋은 쪽도 있다니, 엇갈린다는 얘기죠, 반응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회사의 전문가들로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일단 이 투자회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미 좋은 소식들이 주가에 벌써 미리부터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 올해 들어서 42%나 폭등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발표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무려 3,500달러, 제가 알기로 3,500달러에 달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착용감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거고, 또 일단 배터리 라이프 같은 경우도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개발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게 많다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애플이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좀 부족하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비전 프로가 이제 공개된 다음에 한 투자사로부터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 등급이랑 프라이스 타겟에서 오히려 하향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는 지금 이번 6월달 들어서 지금 이제 분석가들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현재 애플을 사라고 바이 웨이팅을 주고 있는 회사가 한 7개 정도, 그리고 이제 뉴트럴 아니면 홀드 주고 있는 회사가 2개 정도입니다. 팔아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제로예요. 없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애플 같은 경우가 비전 프로가 발표된 다음에도 증권 회사들이 투자사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투자 등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현상을 발현하지 않고 오히려 다운그레이드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미국에서 주식 전문 채널인 CNBC 채널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애플 주식은 과연 사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사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5%, 아니 안 사겠다 한 사람들이 5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이 현재 너무 이제 과열된 상태에서 폭등을 거듭하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하락하거나 프라이스 테이킹 들어올 수 있거나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죠.
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눈에 띄게 움직인 주식 중 하나가 이제 뭐 밈 주식의 대명사로 하는 거죠. 게임스탑이 있습니다. 일단 게임스탑은 아직도 적자 회사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적자가 한 14센트, 주당 EPS가 14센트가 나오면서는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레버뉴 같은 경우도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2억 4천 달러가 나오면서는 이것도 예상보다 이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 정도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수익도 못 나왔고 매출도 못 나왔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사회에서 CEO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고했다고 퇴출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수익도 못 나왔는데 CEO도 퇴출됐다 그러고 일단 가이던스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나 올해 초 가이던스 같은 건 주지 않는데 일단 이 소식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게임스탑이 폭락할 만한 여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CEO가 5명이나 바뀌었으니까 매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장 초에는 게임스탑 주식 가격이 한 23%를 폭락했습니다. 출발과 함께. 그랬다가 점차 반등해서 마감했을 때는 17%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스탑은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6% 오른 지점에서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1월 6일 날 찍었던 2년 최저치에 비교했을 때는 게임스탑은 여지까지 39% 정도를 폭등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이 처음에 민주식으로 떠올랐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포지션, 쇼린추어스가 그 회사가 공매도 포지션이 얼마큼 있나를 이제 그 판가름하는 이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공매도 포지션이 게임스탑이 예전에는 뭐 115%, 120% 말도 안 되게 엄청 났다가 최근 들어서 60, 50, 40 떨어지다가는 지금 같은 경우는 21.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쇼린추어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 중 하나는 이거랑 또 완전히 반대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이제 칼바나가 있습니다. 칼바나 같은 경우는 한 투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다음 분기 수익과 매출 전망을 올렸습니다. 높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에 장중 최고 68%를 폭등했다가 마감했을 때는 56%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하루 만에 68%가 폭등한 거니까 이런 걸 두고 진짜 월스트리트 카지노라고 할 만큼 하루 만에 68%를 폭등했다가 마감할 때는 56%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칼바나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상태는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온 실적 호조를 발표한 다음부터 한 달째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최악의 상황을 이제 기대했는데 그동안에 칼바나가 떨어져서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했을 때는 이 회사가 파산한다, 망한다, 별의별 얘기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일단 이제 반등세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는 최근 한 달 동안에 무려 236%를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칼바나는 411%를 폭등했습니다. 5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2월 30일 날 작년도 비교했을 때가 칼바나 주식이 주당 4달러 74센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가격은 종가가 24달러 23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5배나 폭등했던 거를 실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8개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스탑이 22.1%밖에 숏인슈어스가 되지 않는 데 비해서 칼바나 같은 경우는 숏인슈어스가 무려 64.3%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진짜 엄청난 공매도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했을 때 보통 10%가 넘게 되면은 공매도 포지션이 이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64%니까 엄청 낮다는 얘기죠. 그럼 한마디로 공매도 때 숏셀러들 같은 경우는 공매자들은 어떤 주식을 공매도했을 때는 이 회사가 떨어져라 안 좋은 소식, 떨어져라 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매도를 하는 건데 이 공매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공매도한 주식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식의 폭등세나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랠리 모델은 일단은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숏 커버링, 결과적으로는 전문 용어로는 숏 스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숏 스퀴즈가 시작되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주식이 폭등하는 건데 지금 오늘 칼바나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숏 스퀴즈가 한번 시작되면 이 정도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 오늘까지 이제 10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11일 연속 상승한 기록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오르게 되면은 상승한 기록을 타이하는 거고 한 번 더 오르게 됐을 때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7개월 최고치로 이제 반등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무려 28%를 이제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에스테 라우더가 있습니다. 에스테 라우더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죠. 에스테 라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초에, EPS를,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수익은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엇갈린 실적을 발표하고 했다는 얘기죠. 엇갈린 실적 결과를 발표한 후 17%를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도 지금 5월 초에 발표한 다음에 지금 6월 달까지 한 달 동안의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 모멘텀이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러 투자사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등급 프라이스 타겟을 일제히 하향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는 에스테 라우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3년 1개월 최저치로 이제 추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28%를 폭락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2022년도 1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반토막이 넘게 떨어진 52%를 폭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테 라우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코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38%를 폭증했고 ELF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경쟁 회사지만 이 회사는 무려 91%를 올해 들어서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에스테 라우더하고는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소식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인사이트 이어집니다.